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술제 발표를 맡은 사회복지학과 13학번 박태훈입니다. 저번 학기 온라인 NT 때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했길래 13학번이 아직도 졸업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와 이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거나 해외에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아니면 남다른 스펙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캠프일이라는 단체에 18년 8월부터 19년 8월까지 1년간 다녀왔습니다. 캠프일은 기독교 정신과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철학자의 발드루프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현재 27개국에 136단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캠프일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7곳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영국에 있고요. 그 옆에 아일랜드는 16곳, 유럽은 이렇게 해서 43곳, 아시아에는 4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양평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4곳, 남미에는 2곳, 미국에는 15곳이 있고요. 제가 다녀온 캐나다에는 5곳이 있습니다. 캠프일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프일은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직업, 의료, 주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큰 부지에 학교와 센터를 설립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공장이나 농장에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원을 설립해서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양평에 있는 캠프일 시설의 약도입니다. 이렇게 마을을 구성하기에 여건이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제가 다녀온 캐스케디아인데요. 교육과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이 캐스케디아 센터에서 진행하고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캐스케디아의 주간보호센터만 이용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그룹홈에 맡겨져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 그룹홈에 하우스페런츠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자가 2명, 자원봉사자가 1명에서 2명 정도, 장애인은 3명에서 4명 정도 지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는 저 혼자였고 장애인은 4명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애인들끼리 아까 약도에서처럼 마을을 이루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과 자주 마주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구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원봉사자의 일정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뒤에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캠프일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자원봉사자도 장애인과 함께 그룹홈에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과 휴식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저처럼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장애인 이용자가 귀찮게 굴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캐스케디아의 활동 사진입니다. 개별 워크샵 활동과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의 개인 선호에 따라서 가드닝을 한다든지 바구니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캔들을 만들거나 그림도 그립니다. 또 연극을 하거나 음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음악회랑 연극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왜 캠프일에 가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외국에 1년 이상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로망이었기도 했고 졸업하고 나면 주저하다가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17년도 3학년을 마친 후에 휴학을 결심하고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미치도록 배우고 싶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살 마음을 먹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수능 영어 7등급이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하면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죠. 캐나다랑 호주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입니다. 처음엔 워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지금은 졸업한 선배가 워킹홀리데이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돈 잘 벌고 영어 배우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을 거라고 환상을 가지는데 현실은 초기에 집 구하기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구한 집에 집값이랑 물가가 비싸서 투잡이나 수리잡 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마저도 사람 없는 건물 청소하거나 딸기 농장에서 영어는 입에서 꺼내보지도 못하고 딸기만 따다가 돌아오게 될 수도 있고 힘들어서 한국인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한국인 그룹이 형성돼서 한국어만 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공을 살릴 수도 있는 해외 봉사는 어떻겠냐며 캠프 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외 봉사 단체도 여러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라오스나 베트남 같은 어려운 동남아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곳에선 영어를 배울 수 없으니까 제 조건에 딱 맞는 캠프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험자로서 캠프 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동남아 같은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도마뱀이나 큰 거미를 룸메이트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옷은 사 입으면 되고 밥도 꼬박꼬박 주죠. 집세는 노동력으로 때우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봉사자가 제가 있을 때 딱 한 명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주변에 한국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영어를 배워야 하고 일부러 한인교회나 커뮤니티를 찾지 않는 이상 한국인을 만날 수 없어서 영어를 배우기에 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를 할 마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장애인을 접하고 케어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고 여름방학 때 실습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는데 캠프일에서 경험이 실습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점은 급여를 주긴 하는데 월 300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모으고 모았다가 휴가 때 놀러 갔다 오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퇴근이 따로 없는 건 저한테 상당한 스트레스였는데요. 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생활시설에서 일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장애인에게 손을 빌려줘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도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12명 중 6명은 IQ 지수가 50 이하인 중등도 혹은 고도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도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외로움을 안 타는 성격인데 타지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거의 처음 느꼈습니다. 향수병도 뭔지 알게 될 수 있죠. 자신이 외로움을 잘 탄다, 친구나 가족 없이 절대 못 산다 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오래 떠나 있으면 많이 힘들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캠프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서 번호는 못 올렸고요. 뒤에 알려드리는 제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번호를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기관의 관계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내 접촉하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구글을 먼저 켜고요. 거기에 캠프일을 영어로 칩니다. 그러면 사이트들이 이렇게 뜨는데 영어밖에 없어서 아찔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잉글랜드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적혀 있죠. 위는 영국 캠프일 통합 사이트고 아래는 북미 지역 캠프일 통합 사이트입니다. 제가 다녀온 캐스케디아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커뮤니티스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북미 지역에 있는 캠프일 기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더 밑으로 내리면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 메인으로 걸려있는 캐스케디아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제가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죠. 이걸 복사해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다른 캠프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케디아에 가기까지 12군데 이메일을 넣었네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답장과 함께 지원서와 추천서 양식을 줍니다. 지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합한 양식이고요. 추천서는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 3명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저는 권지성 교수님, 주소희 교수님, 중학교 은사께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그 다음은 면접이죠. 서로에게 괜찮은 시간에 면접 일정을 잡습니다. 면접 당시에 자료가 없어서 급하게 재연해봤습니다.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면접을 보는데 저는 스카이프 화면을 중앙에 놓고 양옆으로 면접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고 읽었습니다. 꿀팁이죠. 면접에도 합격했으니 추가 서류와 비자만 준비하면 끝입니다. 적십자에서 진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비자 신체 검사도 받고 범죄 기록 조회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비자에 발급한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보내 비자 승인을 받으면 워크퍼밋 비자를 받고 공항에 마중 나온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꽤나 복잡하네요. 이렇게 캠프일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외에 더 자세한 정보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